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 13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컨트롤 Z 문제. 숫자와 Z가 공백으로 구분되어진 문자열이 들어옵니다. 문자열에 있는 숫자를 차례대로 더하는데 Z가 나오면 전에 더했던 숫자를 뺀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 여기 있는 문자열을 역시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씩 꺼내서 돌 건데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거는 공백은 무시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백이 아닌 경우 숫자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구분을 해서 숫자면 다 더하고 Z면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네요. 자, 이런 문제 배열 메소드 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배열 메소드 쓰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배열 메소드 없이 포문으로 구현할 줄 알고 그때 배열 메소드를 써야 의미가 있지, 그냥 배열 메소드 쓸 줄만 알고 포문은 잘 쓸 줄 모르면 실력이 정체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일단 문자를 하나씩 꺼내서 숫자와 Z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할지 하면 될 텐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문자를 한번 쭉 돌아봅시다. 자, 이제 문자 하나씩 도는 건 간단하게 할 수 있으시죠? 문자 하나를 꺼내면 여기다가 넣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일단 1번 0에서 9 사이 숫자가 들어올 수 있고요. Z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백이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숫자로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나 0에서 9 사이 숫자가 들어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 일단 숫자가 들어오면은 그걸 한 대에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숫자가 항상 한 자릿수면은 모아줄 필요가 없는데 10이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999 같은 숫자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숫자를 한 대 모아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1번 작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숫자가 100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i가 0일 때는 첫 번째 1이 나오고, i가 1일 때는 두 번째 0이 나오고, i가 2일 때는 세 번째 0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하나씩 꺼내서 나와질 건데요. 요거를 한 곳에다 모아줘야 됩니다. 자, 숫자를 모은다는 의미로 collect number라는 걸로 문자를 주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쭉 쌓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꺼낸 아이템이 Z나 공백이 아니면 숫자인 거니까 여기다가 쭉 붙여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아이템이 Z이거나 공백이 아니라면 여기가 숫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경우의 수에서 이 두 개가 아니면 숫자니까 그 숫자라는 거는 콜렉트 넘버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나온 아이템을 붙여 넣어주면 100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1을 여기다 넣어주고, 다시 또 돌면서 두 번째 0을 여기다 넣어주고, 세 번째 0을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100이라고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모으는 건 됐고, 숫자를 다 모았으면 언제까지 모으는 걸까요? 다음에 공백이 나올 때까지 모을 겁니다. 여기서 10이 나오고 그 다음 공백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숫자를 끊어야 된다는 거겠죠. 자, 우리 숫자를 넣어둘 배열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빈 배열을 하나 만들고 숫자를 하나 완성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줄 거예요. 공백을 만났다는 거는 그동안 모았던 콜렉트 넘버를 여기다 넣으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건데 그동안 모았던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 자, 얘는 지금 문자열이죠. 얘를 숫자로 바꿔서 넣어주면 될 겁니다. 저희는 결국 총합을 구해야 되니까 문자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숫자로 바꿔서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Z가 나왔을 때 뭘 하면 될지 해주면 되겠죠. 자, Z가 나오면 해야 될 거는 앞에 넣었던 숫자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지운다는 거는 넘버스에 들어있는 제일 마지막 원소를 지우는 거죠. 그 메소드는 팝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푸시와 팝은 저희가 뭐 따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기보다는
그건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정도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푸시와 팝은 그냥 알아둡시다. 푸시는 집어넣는 거고 팝은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맨 앞에 배열 맨 뒤에다가 넣는 거고 팝은 배열 맨 뒤에 있는 거 하나 빼는 거예요. Z라는 거는 하나 되돌리는 거니까 맨 뒤에 있는 거 하나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40을 넣은 뒤에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40을 넣고 넘버스에 푸시를 해야 되는데 콜렉트 넘버에 숫자가 쌓여 있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 폼이 다 돌아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콜렉트 넘버가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넘버 푸시를 마지막에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푸시를 했으면 그동안 쌓였던 숫자는 다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위에 코드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데 결국 여기서 구해지는 건 넘버스는 우리가 더해야 할 모든 숫자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넘버스에 있는 숫자 다 더하는 코드 어떻게 짜면 되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 생각하고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더한 썸을 리턴하면 되겠죠. 네, 통과했고, 네, 통과했습니다. 자, 꼭 이렇게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앤서는 필요 없겠네요. 내가 진짜로 요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최소한의 지식으로만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풀 수는 없고 코딩 테스트를 치러 가시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냐면 배열 메소드를 알고 있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공백으로 이 문자를 나눠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split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을 여기 있는 이 문자 기준으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공백 기준으로 나눠달라 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담겨 있냐면 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백 기준으로 다 나눠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막 10, 100 이런 숫자는 막 모아주는 과정도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나눠버리면 잘 쌓여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똑같이. 그래서 보통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뭘로 구분하고 싶다 문자열인데 그러면 이 스플릿을 사용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플릿을 사용했으면 여기서 Z가 나왔을 때 앞에 거 무시하는 걸 해주면 되죠.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다 더하다가 Z를 만나면 이전에 더했던 거 다시 빼주는 그런 코드를 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은 여기는 원소로 하나씩 꺼낼 건데 원소로 꺼낼 때 넘버로 타입을 바꿔서 꺼내야 됩니다. 문자로 돼 있으면 1 더하기 1이 11이 되는 기분 나쁜 마법이 펼쳐지죠. 숫자로 바꿔서 아이템에 넣었으면은 얘를 일단 썸에다가 넣습니다. 자, 근데 넣는 거는 Z가 아닐 때만 넣어야 되죠. 여기서 넘버 스플릿을 할 건데 여기가 Z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넘버로 캐스팅했을 때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캐스팅은 좀 나중에 해줍시다. Z가 아니면 이때 넘버를 씌워줘서 더해주고 만약에 넘버면 만약에 Z라면 어떤 값을 빼줘야 되는데 그 자기 이전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전 값을 빼준다. 근데 얘도 문자로 돼 있을 거니까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하면 통과했고 제출하면 역시 통과했습니다. 자, 요 약간 이전 방법도 해보시고 스플릿까지는 좀 도움을 받고 그 밑에는 또 다시 내가 알고 있는 포문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열 원소의 길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배열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데 각 원소의 길이를 담은 배열을 리턴하도록 각 원소의 길이를 담은 배열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자, 반복문 쭉 돌면서 이 배열의 길이 가지고 배열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배열을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 배열을 하나씩 꺼내고 이렇게 꺼냈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요 We are the world 느낌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위가 들어왔을 때 이 배열의 길이를 여기다가 푸시해서 넣어주면 이걸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끝이죠. far는 컨스트로 고쳐주고 실행하면 제출하고 통과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중복된 문자 제거, 마이스트링 매길 변수로 주어집니다. 중복된 문자를 제거하고 하나의 문자만 남긴 문자를 리턴해주세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 문제를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풀 수도 있고 그냥 무식하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효율적으로 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답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 거예요. 가장 무식하게. 푼 다음에 답이 맞았으면 그때 성능 개선하는 걸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바로 성능 개선해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P가 처음에 나왔으면은 P는 맨 앞에 있는 P니까 앞에 P가 나왔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P는 그대로 결과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2가 나왔으면은 얘는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앞에 2가 나온 적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앞에 쭉 비교해보고 2가 없으면 다시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고 5도 마찬가지로 자기 앞에 5가 나온 적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5가 없으면 여기다 5를 넣어주면 되죠. 다음에 P도 얘도 다시 들어가려면 앞에 P가 한 번도 없었어야 돼요. 한 번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P가 들어온 적이 있죠. 그래서 P가 들어갔으니까 P는 넣지 않고 다음에 L은 또 앞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L을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비교를 할 때 마이스트링 안에서 비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P를 처음에 리절트랑 비교를 할 건데 리절트는 처음에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P가 리절트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리절트에 없으면 여기다 집어넣고 2가 리절트에 있는지 비교해서 처음에 P밖에 안 넣었으니까 2가 없으면 2를 넣고 5도 그렇게 하는데 P를 다시 리절트에 비교를 해보면 P가 들어간 적이 있죠. 그러면 P를 넣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마이스트링을 한 문제씩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었었다. 이런 걸 계속 쌓아나가면 나중에 어차피 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이면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하나씩 꺼내면서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 꺼낸 아이템이 answer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answer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이건 변수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result로 바꿉시다. let으로 바꿔주고 자, result 안에 내가 지금 넣을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짜야 돼요. 그러면 반복문을 한 번 더 돌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result 길이만큼 쭉 돌게 될 건데 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아이템이랑 리절트에 있는 한 문자랑 같은 적이 있다면 얘는 들어있었다는 뜻이겠죠. 그걸 체크하려면 여기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존재했다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같은 게 없다라는 건데 처음에 같은 게 없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코드가 한 번이라도 실행됐다면 같은 게 한 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얘를 true로 바꾸고 한 번이라도 존재한 적이 있었으면 그 다음 거는 돌 필요가 없죠. 폼은 끝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exist가 true라면은 아이템을 리절트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이미 있는 문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는 게 펄스라면 중복되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죠. 그때 리절트에다가 문자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방금 말한 설명해 드렸던 그 코드 그대로 코드로 옮긴 거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꺼내야 되니까 첫 번째 폼은 사용한 거고 하나 꺼내는데 그게 리절트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도 문자니까 문자를 하나씩 폼은 하나 더 썼는데 중복됐는지를 체크하려면 폼은 안에서 바깥에 변수 하나 써줘야 되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i가 아니라 j라고 해야 되는데 i라고 해버려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통과했고 제출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삼각형의 완성 조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만들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배열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원소 구하고 그 나머지 두 개 더한 것보다 가장 큰 게 작으면 2를 리턴하고 그게 아니라면 2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원소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반복문 돌면서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를 짜면 되죠. 자, 이거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값 짜는 코드 너무 기본적인 코드예요.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처음에
등장할 수 없는 최소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도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결정된 최대값이 최대값보다 지금 꺼낸 아이템의 크기가 크다면 지금 최대값은 변경된 거죠. 최대값은 지금 꺼낸 값이다 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최대값은 maxV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최대값 빼고 나머지 두 개는 더해서 최대값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의 위치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최대값 인덱스도 우리가 저장을 해둡시다. 최대값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i가 인덱스니까 인덱스가 계속 저장돼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하는 코드를 짜야 되는데 항상 i가 바뀌니까 최대값 인덱스가 바뀌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코드를 짤 거냐면 다시 세 개를 다 돌 건데 여기 정해진 이 최대값의 위치 빼고 나머지 값만 더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문을 돌 건데 그리고 두 개 더 할 건데 최대값 빼고 나머지 두 개를 더 할 건데 만약에 지금 인덱스가 최대값의 인덱스가 아닐 때만 더하게 하면 최대값 빼고 나머지 두 개가 더해진 게 썸에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리턴해야 되는 거는 최대값보다 썸이 작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1 아니면 2를 리턴하면 되겠죠. 슬라이드스가 아니라 사이드스네요. 통과했고 역시 통과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짜면 뭔가 개념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코드 옮기는 연습하기엔 충분히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간단하게 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이 최대값을 구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배열에서 뭔가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배열을 정렬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해버리면 배열이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을까요? 항상 제일 마지막 게 최대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빼고 나머지 두 개 더한 거는 이거의 0번째랑 이거의 첫 번째 두 개 더한 게 될 거고 maxV는 두 번째 마지막 게 될 거예요. 정렬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정답은 똑같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코딩 테스트가 있다면 정렬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습하시는 단계니까 이런 편법을 공부하기보다 정도로 조금 더 불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포문에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